안녕하세요. 티파니입니다. 오늘의 책은 혼자가 좋다.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삶이라는 책인데요. 프란치스카 무리의 책입니다. 시작하는 부분 읽어드릴게요. 홀로 있으라. 더욱 적극적으로.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건 내 자신을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이 책은 내가 늘 원했던 책이 되었으면 한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 버림받은 듯한 기분이 들 때,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잘못 산 것 같은 느낌이 밀려올 때, 원래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도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괴롭고 외롭게 다가올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한다. 나는 의식적으로 홀로 있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처음 싱글에 대한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지인이나 이웃들의 그 동정어린 시선을 받지 않으리라. 심리치료사나 아마추어 심리학자들로부터 사회의 건강한 표준에 맞출 능력이 없는 병리적인 사람들로 취급당하는 일에 종지부를 찍으리라. 무엇보다 나 스스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의심하는 것을 그만두리라.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몇 년 전부터 싱글로 살아온 이래 두루두루 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삶의 만족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비롯한 모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갔더니 그렇게 된 것이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나는 열심히 물었고 열심히 연구했다. 강연을 듣고 책과 잡지를 탐독했으며 사회학자, 역사학자, 심리학자, 뇌과학자, 부부 및 가족 치료사, 철학자, 영적 스승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 홀로 있음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미디어를 보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그들의 답변을 주의 깊게 들었다. 아울러 난 늘 내 마음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폈고 명상하고 직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깨달음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홀로 있어도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을 때의 그 감사와 감동이란 내가 중요한 사회적 흐름의 한 가운데 있음도 깨닫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개성화의 걸음에 발맞추어 구태의연한 관계 패턴과 결별하고 있다. 여성의 자의식과 자율성은 날로 신장되고 있으며 여성들은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형식의 삶과 관계 패턴을 모색하고 있다. 점점 많은 여성들이 일시적이건 장기적이건 싱글 라이프를 선택하며 기성 종교를 초월하여 영성을 추구한다. 이렇듯 영성을 추구하는 삶은 고요히 내면으로 침잠하는 자신만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 모든 것이 새롭고 열린 삶으로 나아가는 표지들이며 이런 새로운 삶에서 홀로 있음이 소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른다. 레스토랑의 간이 테이블에서 편치 못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던 일, 외로운 저녁에 눈물 지었던 일, 일요일 오후 산책하는 커플들과 가족들 사이에서 나만 혼자인 것 같아 씁쓸한 기분에 사로잡혔던 일,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 두려웠던 일,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있게 다가왔고 나는 그 모든 것이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태도임을 확인했다.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으나 나는 잘못 유혹적인 길을 걷고 있었다. 이 길은 기이하면서도 조화로웠다. 내 안의 어떤 것이 이성에 반해 이런 미지의 길을 가기를 원했다. 내적인 힘을 신뢰하자 모든 것이 쉽고 좋아졌다. 생명 자체와 결속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평범한 삶을 소심하게 갈망할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경험들이 찾아왔고, 혼자만의 시간에 누리는 감미로움은 나를 충만히 채워주었다. 때로는 다시금 두려움과 의심이 밀려오기도 했고, 눈물 짓고 약해지는 외로움의 순간들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과정 덕분에 나는 계속해서 추구하고 찾는 자가 되었고, 홀로 있음의 신비한 힘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그리하여 긍정적인 홀로 있음을 누리는 것이 나의 주된 일상이 되었다. 어느 순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많은 것들이 더 이상 별로 어렵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문제거리로 여겨졌던 것 안에서 빛나는 보석들을 발견했다. 그런 보석이 이 책의 핵심이다. 혼자가 좋은 21가지 이유. 자신에게 맞게 활용하라. 비혼 싱글이건 이혼했건 사별을 했건 오랜 세월 혼자 살았건 싱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홀로 있다고 느끼건 홀로 있음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당신은 이 책을 통해 홀로 있음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삶이 당신에게 선사해준 치료약으로 여겨라. 노발리스가 모든 인간은 작은 사회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혼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때로 모순과 감정의 동요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인격적 요소가 활동하기 때문임을 알려준다. 마찬가지로 홀로 있음에도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고 어떤 날은 이런 측면, 어떤 날은 저런 측면이 기쁨의 의미, 위로를 선사할 수 있다. 어떤 날들에는 이 책의 21가지 이유 중 세 번째 이유가 더 다가올 것이고 어떤 날에는 9번째 혹은 15번째 혹은 21번째 이유에 눈길을 주게 될 수도 있다. 어떤 날에는 이성적인 이유가, 어떤 날에는 감정적인 이유가 호소력 있게 느껴지고 어떤 날에는 영적 이유에 끌릴 것이다. 끌리는 제목들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길을 걷듯 차례차례 밟아 나가도 좋다. 그것들을 체험하고 받아들이고 부분적으로 힘써 이루어가길 바란다. 홀로 있음은 길을 열어주지만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몫이다. 파트너십이나 가족 가운데 사는 것이 좋은 이유도 21가지 이상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유들은 어차피 우리의 머릿속에 맴돌고 있고 온갖 잡지와 책에서 떠들어댄다. 그리고 바로 그것들이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나는 어느 쪽이 더 좋고 어느 쪽이 더 나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혼자 있든 함께 있든 이 둘 모두 자연스러운 삶에 속한 것이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각 사람의 성격과 처한 삶의 시기에 따라 더 맞는 형태가 생겨날 것이다. 좋고 나쁨이 문제가 아니다. 혼자 살기를 원한다며 충만한 파트너 관계를 떠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싱글들도 마찬가지로 관계를 원한다고 암호하거나 덥석 함께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맞는 상대를 발견하지 못하면 혼자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중요한 건 지금 처한 상황에 건설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다. 홀로 지내는 것은 마냥 쉽지는 않지만 살아볼 만한 삶이다. 홀로 있음에 숨겨진 선물이 생명에 대한 더 깊은 사랑으로 인도해준다. 이런 보물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당신은 홀로 있음과 친해지기를 원치 않을지도 모른다. 얼른 괜찮은 파트너를 만나 행복하고 충만한 관계를 꾸려가는 시나리오만이
눈에 아른거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슬픔과 좌절에 빠져 빨리 기회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은 상당히 비생산적일 수 있다. 바꾸어 생각해보자. 얼른 여자를 만나려고 조급하게 구는 남자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질까? 오히려 홀로 잘 지낼 수 있을 때 자신에게 맞는 파트너를 만날 확률도 더 높아진다. 지금 처한 상황을 좋아하도록 해보자. 일시적으로는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홀로 있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멋진 면들이 숨어 있음을 의식하라. 어떤 선을 넘어가면 홀로 있음은 즐겁고 유익하다. 홀로 있음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삶의 형태는 파트너십으로 사는 것과 다를 것 없는 대등한 삶의 형식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곁에 없음을 힘겨워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지루해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홀로 있음의 그늘진 측면과 싱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선 위로 올라가는 길과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홀로 있음의 밝고 아름다운 면들이 현재 그 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선 위로 끌어올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홀로 있음을 좋아하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홀로 있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독신의 삶에 오케이를 선언하는 데까지는 꽤나 오래 걸렸다. 이 책으로 말미암아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홀로 있음을 더 수월하게 허락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신에게 적절한 만큼, 자신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말이다.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떠오른다. 쾌적하고 고요한 여름밤이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창공에서 쏟아질 듯한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같은 근원에서 왔음을. 지구를 비롯하여 이 모든 것이 불가해한 빅뱅에서 시작되었음을. 별들의 먼지가 수십억 년이 지나면서 무수한 생명과 삶의 방식이 되었으며 우리는 지금까지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을. 이 얼마나 광대하고 숨막히게 아름다운가. 별의 먼지로 이루어진 미미한 존재인 내가 이 작은 파란 행성에서 주어진 삶의 시간을 이렇게 홀로 보내도 되는가를 몇 년이나 고민하고 있다니. 나는 이런 주변의 놀라운 것들과 떼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데 말이다.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인류에게 당면한 도전들을 해결하고 인류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함께 뭉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새로운 단합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시기에 홀로 있음의 좋은 면들에 대한 책을 써도 되는 걸까? 써도 된다. 홀로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인 가구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모든 것처럼 이런 현상도 기회를 품고 있다. 그러므로 홀로 있음을 건강하고 건설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나는 이 책에서 개별화를 미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개인주의나 자기애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다. 대신에 나는 홀로 있음을 새롭고 더 깊은 유대에 이르는 길로 본다. 홀로 있음이 주는 선물을 누리면 고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연과 자신과 다른 사람과 세상과 영적인 것들과 생명 자체와 결속될 수 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전체에 꼭 필요한 면모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깨워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회는 새로운 균형에 이르게 된다.
나는 이 책을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썼다. 생물학적, 무엇보다 사회학적 이유에서 남성과 여성의 홀로 있음은 많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남성들에게 이런 삶의 형태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여성인 나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남성 독자들이 이 책을 읽어준다면 환영하는 바이다. 혼자가 좋은 이유 대부분은 남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외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녀 사이에 솔직한 토론과 나눔이 있기를. 그래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사랑을 담아 프란치스카 무리. 자유롭고 성숙해지는 일생일대의 기회. 삶은 홀로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한다. 혼자 사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혼자 사는데 익숙치 않고 사회는 혼자 사는 것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지 않는다. 홀로 서야 한다면 삶이 당신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라. 성장 과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면 홀로 서기가 훨씬 쉽다. 삶에 자신을 맡겨 한 차원 높은 삶으로 업그레이드하라. 집안에 들어온 무당벌레나 다른 곤충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때면 의례 몇 년 전 불가피하게 혼자 지낼 때의 내 모습이 떠오른다. 한쪽 창문은 훤히 열려 있는데도 곤충들은 그것을 모른 채 계속 닫힌 창문에 붙어 가냘픈 날개를 퍼덕이거나 부지런히 기어다닌다. 나무 창틀만 넘으면 밖으로 나갈 수 있고 그곳에 자유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가다가 창틀을 만나면 어김없이 되돌아선다. 창틀은 가서는 안 될 길로 보이는 듯하다. 밖은 보이지 않고 동경하는 곳은 너무 멀게 느껴진다. 그런 세계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이지 여러 시간 동안 힘 빠지는 싸움을 계속한다. 시도와 좌절을 되풀이한다. 창문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는다. 한쪽 창은 넓게 열려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승산 없는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다. 내가 도와주러 나서도 금방 좋아지지는 않는다. 패닉이 더해진다. 무지막지하게 커다란 존재가 작은 동물을 어둠 쪽으로 내모는 형국에 이들이 다시금 환한 쪽으로 돌아오려고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그렇게 내버려두면 유감스럽게도 계속 밖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 유리창에 붙어 고통스러운 실존을 이어가야 할 뿐이다. 불안하고 절망스럽다. 이제 나는 이런 절망적인 곤충들을 도와주는데 꽤 이골이 나서 종이 한 장을 이용해 날개 달린 곤충들이 자연스럽게 나무 창틀을 건너가게끔 한다. 또는 곤충들을 일단 유리컵에 가둔 다음 아래에 엽서를 대고 조심스럽게 옮겨준다. 하지만 이렇게 갇히는 잠깐 동안 동물들은 정말로 패닉에 빠지거나 이미 포기한 듯한 몸짓을 한다. 그러다 열린 창 앞에서 유리컵을 열어주면 잠시 머물거리다 날아가 버린다. 그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해방감과 안도감이 느껴진다. 방금 전 그들에게 개입된 무지막지한 힘은 곤충으로서는 당황스럽고 절망적이고 무서운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일을 통해 다시금 자유가 돌아온다. 막다른 골목에서 끝날 것 같이 보였던 삶이 계속된다. 넓은 곳에서 자유를 누리며 무한한 잠재력을 펼치는 삶. 딱정벌레나 파리나 벌이 다시금 광활한 세계로 훨훨 날아가는 순간 때로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곤충을 대하듯 삶도 우리를 비슷하게 대하는 건 아닐까. 삶이 우리를 사랑스러운 몸짓으로 출구로 인도하는데 정작 우리는 한사코 그쪽으로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움과 어둠을 뚫고 나가면 환한 빛을 만날 수 있건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자꾸 회피하는 건 아닐까. 곤충이 불투명한 유리 너머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더 높은 법칙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한사코 가지 않으려는 그 길이 우리를 동경하는 곳으로 인도해주고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세상에 오기 위해 맨 처음 통과한 길도 미지의 길이었다. 그때 우리는 더 큰 힘을 신뢰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궁의 산도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 뒤에 만난 위기의 경험들 때문에 우리는 승산 없는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곤충이 그런 싸움을 할 때 내가 일단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듯 삶도 때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아닐까. 우리가 발버둥 치고 날뛰다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닐까. 우리는 종종 지치고 난 다음에야 우리를 인도하는 부름에 응하곤 한다. 그러고 나서야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어주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늘과 땅 사이 광활한 곳으로 나아간다. 홀로 있음은 놀라운 경험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처음에는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상당히 괴롭고 두렵게 다가온다. 하지만 누구나 계속해서 홀로 서야 하는 시기를 겪는다. 홀로됨을 받아들이면 홀로 있음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소중한 경험이 된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돌아서서 혼자됨을 마주할 용기를 내면 삶이 우리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경험한다.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며 그를 신뢰하고 그를 통해 성장하도록 초대한다. 진정한 자기 힘으로 자라가게끔 한다. 홀로 있음은 인생길에 우리와 함께하는 친구다. 어떤 때는 더 가까이 다가오고 어떤 때는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친구가 우리를 찾아올 때면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 반드시 선물을 들고 온다. 혼자 됨에 응하고 그것에 잠기면 고독은 충만한 시간을 예비해준다. 동시에 다른 이들과의 더 새롭고 깊은 결속도 가능케 한다. 심리학자 퍼트리샤 드달산달은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시에 고독한 존재다. 혼자 있기를 원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한다.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이런 두 상태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하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온전해지고 성숙한다. 처음에는 홀로 있음을 인생의 위기로 느낄 수도 있다. 실연을 당했든 이혼을 했든지 아이들이 커서 독립을 하는 바람에 집이 텅 비었다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낯선 도시로 이사를 했다든지 여러 번 시도 끝에 파트너 찾기를 포기했다든지 가족들과 함께 있지만 역시나 사람은 단독자임을 뼈저리게 느낀다든지 우리는 인생이 상상이나 꿈처럼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예상이 빗나가고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설상가상으로 힘든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도 없을 때 우리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의존심이 얼마나 컸는지에 따라 홀로 서기는 정말로 힘들 수 있다. 홀로 서야 하는 자신이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은 어느 때 성장할까? 모두가 박수를 보내주는 장밋빛 순간들, 모든 것이 척척 풀려나가는 시기에 성장할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사람은 예상이 빗나가는 순간들에 성장한다.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그 안에 커다란 선물이 숨어 있다.
대부분 그런 선물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구조가 깨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파편들을 얼른 다시금 얼기설기 끼워 맞추는 것일까? 오히려 파편들에서 어떤 새롭고 소중한 것이 탄생할 수 있을지 보아야 하지 않을까? 위기를 의식적으로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는 최상의 길이다. 뿐만 아니라 위기를 통해 더 성숙하고 강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위기를 묵묵히 견디는 것을 뛰어넘어 위기를 능동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다. 이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홀로 있음과 외로움을 안 좋은 것이나 자신의 잘못으로 보지 않고 어둠 속 보이지 않는 별들을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파블로 피카소는 이런 별들은 오래 찾지 않아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한결 쉽다. 지금의 홀로 있음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그냥 현실일 따름이다. 당신은 혼자가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며 홀로 있음 가운데 어떤 바람직한 것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볼 수 있다. 살루토 제네시스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인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해하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그 일이 일어난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형상화하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느낌이 필요하다. 의미 부여하기, 자신에게 닥친 일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공적인 홀로 있음에도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다음 장들에서 이 세 가지를 위해 여러 가지 제안을 할 것이다. 우선은 상황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파트너를 만나려고 애를 쓰다 실패하고 다시금 혼자가 되었는가? 인간관계를 넓히고 싶었는데 결국 다시금 혼자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가? 홀로 지내는 경험은 처음이라 몹시 불안하고 위기감을 느끼는가? 그렇다 해도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나 묻는 대신 삶이 내게 무엇을 기대할까 물어보자. 이런 태도를 가지려면 약간의 용기와 호기심이 필요하다. 홀로 있음에 어떤 가능성과 과제가 있을까? 나 자신과만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무엇이 건강한 쪽으로 변할까? 내가 알지 못했던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삶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보다 주어진 삶 자체를 더 신뢰할 수 있을까? 발견할 것은 무한히 많다. 시도해 볼 것도 무한히 많다. 남편, 아내, 아이로 이루어진 평범한 모델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에겐 이런저런 불편도 따른다. 하지만 여성이 꼭 남자 없이는 안 되는 그리스 여신인 아프로디테나 헤라처럼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테네나 아르테미스처럼 파트너 없이 독립적인 솔로로 사는 것도 가능하다. 여자가 싱글로 사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며 여러 삶의 형태 중 하나다. 홀로 있음은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자기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삶에서 당신 스스로를 발견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인지도 모른다. 홀로 있는 시간들을 통해 자기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면 타자들과도 더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외로움을 느끼는가? 혼자 있는 것.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이상한 일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과 결별하라. 삶이 던져주는 성장 과제를 기꺼이 받아들이라. 탐구하라. 보물을 찾아 나서라. 어느 공간에 한 사람이 홀로 있다. 오랜 시간 홀로일 수도 있고
홀로인 시간이 함께인 시간과 교대할 수도 있다. 나쁠 것 없다. 크게 보면 전혀 나쁘지 않다. 어릴 적 나는 공중에 붕 떠서 우리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었으면 했다. 내가 사는 마을, 도시, 전 지구를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멀리서 볼 수 있을 것이고, 어른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별로 심각하지 않아 보일 터였다. 이런 시각으로 싱글 라이프를 바라보면 이렇게 묻게 될 것이다. 세상은 사람들로 가득해. 어떤 공간에는 혼자씩 살아.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지? 물론 혼자이기에 외롭고 힘들다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고 싶지는 않다. 그들의 괴로움을 경시하고 싶지는 않다. 정말 힘들고 아픈 나머지 만사가 의문스러워질 수 있다. 신경생물학에 따르면 실현당했거나 배신당했거나 따돌림을 당했을 때, 외로움을 느낄 때, 두뇌 속에서 신체가 아플 때와 같은 영역이 활성화된다. 두뇌는 사회적 아픔을 신체적 아픔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마음의 아픔과 신체적 아픔 모두 위험할 수 있다. 인간은 완전히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신적 아픔은 무엇보다 생각에서 비롯한다. 현실이 자신의 표상과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다. 그런 표상이 자신이 주변 환경에서 넘겨받은 집단적인 이미지인가, 자신의 생각인가, 유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과 표상은 세월이 흐르면서 변한다. 그것들은 절대적 진실이 아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도 편협하고 잘못된 표상 아래 묻혀있던 보물들이 반짝이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렇게 물어보자. 홀로 있음은 왜 그리 힘들게 느껴질까? 홀로 있음은 왜 그리 이미지가 좋지 않을까?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이다. 1시간만 혼자 있어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독신으로 살고 일까지 혼자 하는데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혼자 보내는 시간의 양만으로 당사자의 외로운 정도를 판가름할 수는 없다. 홀로 있음은 객관적 사실일 뿐이다. 그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은 상태다. 반면 외로움은 감정이다. 혼자 있어서 괴롭다는 마음이다. 바라는 현실과 실제 현실 간의 간극을 아프게 느낄 때 외로움이 밀려온다.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사회의 분위기에서는 혼자 지내는 것이 상당히 낯설게 느껴진다. 뭔가 적절하지 않은 삶을 사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이다. 여기에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실존적 고독이 더해진다. 더욱이 유한성을 강하게 의식하는 사람은 공허함에 빠질 수 있다.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건데 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타자와 함께 할 때는 이런 실존적 고독을 견디기가 좀 더 쉽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유한성과의 대면을 피할 수는 없다. 파트너가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말을 걸어주고 존재를 확인해주면 실존적 고독을 느낄 겨를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 무엇도 누구도 이런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우리는 유한성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유한성에 빠져 뼈저린 의식을 회피하려고 이것저것 기분 전환거리를 찾는 것보다는 영성을 추구하거나 종교에 천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노력으로 유한성에 대처해왔다. 과거 인간은 혼자서는 생존이 불가능했다. 야생 자연의 삶은 특히 그러했다. 그리하여 인간들은 오랜 세월 함께 집단을 이루어 서로를 보호하고 협동하면서 생존해왔다.
그 편이 더 즐겁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노동이 세분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삶의 요소마다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에 이제 주변에 직접적으로 나를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다. 계속 주변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두뇌의 오래된 영역은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과 쉽게 결별하지 못한다. 우리의 행복을 염려하면서 계속해서 타자들과 함께하라고 주문한다. 혼자 사는 것이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기에 우리는 괴로워한다. 그리고 그 때문에 다시금 싱글의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는 악순환이 생긴다. 이런 악순환이 깨졌으면 좋겠다. 자극이 넘쳐나고 분주한 현 시대에 한편으로는 몇 시간, 며칠만이라도 재충전하고 자신과 마주하는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소리들이 만연하다. 하지만 정작 파트너 없이 완전히 혼자 사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이 사회의 지배적인 견해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독신으로 살지만 때때로 그 점을 그리 자랑스럽게 내보이지 못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이 좋다는 사회 규범을 여전히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들. 역사는 우리 인간들이 점점 개인화하고 고립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리도 많은 것은 무엇보다 여성 해방과 긴밀하게 연관된 경제적 변화 때문이다. 여성들은 몇십 년 전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더 이상 금전적 이유로 불만스러운 결혼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혼율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게다가 오늘날 전반적으로 점점 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용인되고 있고 교대하고 있다. 싱글로 살다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뒤 이혼해서 싱글맘으로 아이와 함께 살아가기도 한다. 그러다가 재혼을 해서 패치워크 패밀리를 이루기도 한다. 사회학자 얀 에카르트는 싱글이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로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증가했음을 꼽는다. 통계에 따르면 이혼한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독신으로 살 확률이 더 높다. 싱글로 사는 것도 가능하다는 모델을 내면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다 보니 남녀 관계의 구속력도 느슨해지고 있다. 직업상 변화가 많고 지역을 옮겨 다니는 일도 잦은 탓에 파트너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많다. 사회적 상황들의 심리적인 면도 작용한다. 심리적인 이유에서 원치 않지만 홀로 지내게 되는 일도 있다.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된 애착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 파트너십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이 밖에 자신감이나 사회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 자신이 자유를 누리고 싶은지 구속 관계에 들어가고 싶은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파트너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과 그런 관계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마다 강도가 다르다. 사회적 두려움 때문에 파트너 관계를 기피하는 경우는 심리치료 등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 싱글 라이프는 그 자체로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지만 이것은 파트너십을 이루는 데에도 혼자 사는 쪽을 적극적으로 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 경우라야 긍정적인 혼자됨을 누릴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혼자 사는 것은 도피에 불과할 수도 있다. 병적인 성격을 띠는 틀어박히려는 경향도 있다. 일본에서 잘 알려진 현상인 히키코모리라는 것이 그 극단적인 예다. 히키코모리는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방 안에서 틀어박혀 부모가 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며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젊은이들을 말한다. 기껏해야 사람을 만날 위험이 없는 밤에나 밖으로 나갈까 하는 정도다. 연구에 따르면 히키코모리는 일본과 한국에만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다. 프랑스, 스페인, 미국에서도 그런 예가 보고되었다.
경쟁 위주의 문화에서 설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거나 자기 자리를 쟁취할 힘이 없는 경우 모든 기회를 박차버리고 고립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즉, 학생이나 직장인 중에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 지내는 사람들과 흡사하다. 개인화와 고립의 경계는 그리 멀지 않다 하겠다. 홀로 있음을 향한 건강한 동경도 있다. 분주한 세계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계속 연결된 상태에서 점점 더 가상의 세계에 살며 SNS를 제공하는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그들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듯하지만 실체 없는 연결 속에서 괴로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속하고 계속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고 댓글을 올리는 일에서도 그만 좀 느연하고 싶다고 토로하는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생기고 있다. 여지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퇴출이 두려워서다. 그들 중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 경험을 알지 못한 채로 홀로 있음을 동경한다. 오늘날 컴퓨터와 스마트폰 중독 현상은 기이한 중간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가상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몸은 혼자 있는 상태다. 홀로 있음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고백한다. 일반적으로 자극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특히나 민감한 영혼들에게는 잠시 물러나 있는 시간들이 더 절실해진 것이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 파트너 관계가 깨지는 일이 빈번하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싱글로 사는 시기를 경험하고 새롭게 싱글 라이프의 좋은 점을 발견하기도 한다. 약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단순한 질문을 던져보라. 앞으로 전혀 혼자 있을 수 없게 되는 것과 오늘부터 쭉 혼자만 있게 되는 것, 이 둘 중 무엇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런 질문은 좋은 셀프 테스트가 될 것이다. 싱글의 이미지는 시대에 따라 달랐다. 놀랍게도 대부분은 오늘날보다 이미지가 더 좋았다. 그러나 정말로 혼자 사는 경우는 드물었다. 경제적인 이유만으로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상가들과 예술가들은 수백 년간 고독을 찬양하고 고독에 즐겨 몰입했다. 종교적인 침잠과 명상을 위한 멈춤도 오랜 세월 아주 소중하게 여겨졌으며 오늘날 이런 시간은 더 소중해졌다. 예전에 싱글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은 주로 남자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주로 여성들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 기꺼이 성장의 고통을 감내하는 가운데 옛 역할에서 벗어나 싱글로서의 삶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성들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사회적 통념들과 싸워야 한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지 않는 것이 무슨 커다란 실패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여성 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율리케 슐루히트는 여성이 결혼해서 사는 것을 평범하게 여기는 건 다분히 20세기의 현상이며 가령 1871년에는 여성의 독신 비율이 26%에 이르렀음을 강조한다. 물론 이때의 독신들이 지금과 같은 의미의 싱글족이었던 것은 아니다. 대가족 속에서 살기도 했고 하녀로 고용되어 살기도 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살림을 차린다는 의미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몇 년 전만 해도 싱글 여성들은 이제 그만 짝을 찾으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결혼하면 고생이니 싱글 라이프를 즐기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혼자만 알아서 하면 되니 뭐 거칠 게 있느냐는 말이다. 잡지들만 보아도 이미지가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잡지들은 싱글 라이프를 주제로 한 기사들을 머리 기사로 내보내고 있다. 싱글, 새로운 삶의 욕구. 혼자서 행복하게, 혼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이유. 혼자라고 멋져요. 10년 혹은 20년 전 이런 기사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2002년만 해도 지호는 외로움, 혼자일 때 중요한 것, 혼자일 때 위험한 것이라는 상당히 심각한 제목을 타이틀 기사로 내보냈다. 지금도 외로움이 도마에 오르지 않을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싱글 라이프를 대하는 태도는 바뀌고 있다. 물론 관계를 이어가려고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든지 상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거나 쉽게 포기해 버린다든지 하는 돌싱들에 대한 비판도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시대에 파트너 관계가 자주 깨지는 현상은 사회학적인, 즉 집단적인 원인에서 비롯한 것으로 단순히 개인의 실패로만 볼 수는 없다. 파트너 관계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는 혼자만의 삶이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홀로 있음은 역설적으로 파트너 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혼자 될 수 있다. 그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좋은 본보기들이 아직 별로 없다. 그러므로 스스로 알아서 바람직한 모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이런 면에서 싱글들끼리 서로 도우면 좋을 것이다. 내게 영감, 자극, 위로를 주며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지인들, 책들, 강연들이 있다. 나 역시 이 책을 통해 홀로 지내는 것에 대한 소중한 제안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혼자 살아나는데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다. 이 역시 오늘날 새로 생겨나는 연대 가운데 하나다. 혼자 사는 것은 여러 모습일 수 있다. 날아갈 듯이 좋을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어떤 종류의 만남, 어떤 강도의 만남을 원하는가? 어떤 만남을 동경하는가? 혼자 있음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전에는 어땠는가? 현재는 어떠한가? 혼자 있는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본다면 아픈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조치를 취하기가 쉽다. 간혹 즐거운 일만 끼워 넣을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좋은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 그렇지 않고 관계와 교감이 부족해서 힘든가? 그렇다면 그것들을 추구하라. 이 두 가지의 필요에 관련해서 이 책에서 많은 제안을 만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자신에게 맞고 좋은지를 가늠하는 것이다.